구미에서 울산으로 가는 단조 팔레트, 그러니까 열 처리하는 그 주물 팔레트인데요. 30개 25톤씩 그 울산으로 가서 한차를 하고, 울산에서 다시 화성, 경기도 화성으로 가는 백자루 27개 상차해서 오늘은 화성으로 올라가는 코스로 잡혀 있습니다. 오늘 이 지금 촬영하는 카메라가 우리 생일이라고, 아빠 생일이라고 우리 아들 딸들이 딸이 유튜브 이제 잘 찍으라고 이거 카메라 한 대 사줬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요 실내에 에어컨이 하도 말씀을 지겨가지고 실내에 천장형 에어컨을 달았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하는데 두 대가 작업을 했어요. 제 옆에 차하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 차가 진도가 좀 빨라가지고 안에 구경 좀 해도 되냐고 하니까 하라더라고. 그래서 그 차 안에 들어갔는데 제가 정말 웬만해서는 잘 이렇게 놀라고 호들갑을 뜨는 성격은 아닌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 차 안에서 찌하고 바퀴벌레 한 5마리 정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와, 진짜 엄청난 광경이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허락을 받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올리지 말까 하다가 진짜 이런 차도 있다. 내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정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식사 중이시거나 비위가 좀 약하신 분들은 보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영상 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이거 거기에 오빠 쇠하고 붙었네 저기. 와, 이 혹시 찌 없습니까, 차에? 차에 지가 어찌 들어요? 뭐 딱 보니까 찌 있겠는데. 지가 들어야 있지. 와, 지가 어찌 들어야 없는데. 담배 찌하고, 아니, 바퀴벌레는 기본이고, 잘하면 찌도 산다, 요게. 내가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한 번씩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집안에 왜 막 쓰레기 같은 거 모아가지고 버리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그것은 병이랍니다. 이게 버리지 못하는 거, 집착하는 거, 그게 병이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 분은 그렇게 모으고 그런 건 아닌데 이 더럽고 이런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차를 자기가 매일 운행하는 차인데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다닐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거기서 3일 동안 먹고 자고도 했대요. 그래서 저것은 진짜 조금 병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비하면 진짜 이 차는 5성급 호텔입니다. 5성급 호텔. 그래도 지금 맨날 우리 집사람은 사추 집다고 와가지고 막 술고 닦고 하는데, 진짜 아저씨 제발 청소 좀 하고 댕기소이. 제발 부탁입니다. 울산에 도착해서 지금 단수 팔레트 하차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화성 가는 급백시를 왔는데 지금 대기 차량이 좀 많아서
상차 시간이 좀 걸리듯 합니다. 총 10대가 올라간다는데요. 내일 하차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최대한 빨리 가가지고 순번을 타야지 내일 아침 일찍 하차하고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 대기 시간이 좀 길어서 읽고 있던 책 마저 읽고 오늘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전호근 교수님의 사람의 씨앗이라는 책 중에서 오늘 좋은 것에 관하여 라는 챕터의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대의 그 동굴 같은 데 보면은 벽화들이 많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가깝게는 우리 고구려 시대에도 고구려 벽화, 동굴 속에는 그런 벽화들의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그 동물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 사냥하는 활 쏘는 장면도 있고. 동물들이 그려진 이유는 그때는 다들 수렵 생활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렸다는 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동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벽화에는 그 서양에도 그렇고 알타미라 그 1만 전에 만들어졌던 동굴 벽화도 마찬가지로 다 동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고대 동아시아인들은 어떤 동물을 제일 중요시 했는가 하면 양이라는 동물을 제일 중요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울 미, 인간들이 인류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의미의 아름다울 미, 그 다음에 착할 선, 선할 선, 그 다음에 의로울 이, 이런 글자들에는 항상 양이라는 글씨가 들어갑니다. 자, 양이라는 글씨는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자, 아름다울 미를 보면 위의 부분은 양의 밑에는 큰 대자입니다. 자, 양이 크단 말이죠. 아름답다는 것은 양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양이 커야지 나눌 게 많다는 말이죠. 나눠 먹을 양이 많다는 말이죠. 조그만 거 나눠봐야 별로 좋지 못하다. 양은 큰 것일수록 좋다. 그래서 아름답다. 그걸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착할 선을, 선할 선을 보시면 이렇게 양 밑에 입구가 나누다. 이게 입을 나누다. 이게 갈라 먹는다는 뜻이 있는 거죠. 양을 갈라 먹는다. 나누어 먹는다. 그게 선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고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정의롭다고 생각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 밑에 손으로 날카로운 칼을 잡고 이걸 자른다는 것입니다. 양을. 왜 자르겠습니까? 양을 나누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양이 크면 나눌 것도 많고 많은 사람이 나눌 수 있다는 뜻이고, 또 선하다는 것은 양을 잡았다고 해서 자기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입이 나눈다는 뜻이, 그것이 선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정의롭다는 것은 이렇게 양을 잡아서 칼로 예리한 걸로 이 조각을 내서 서로 나눈다는 의미로 고대 사람들은 좋다는 의미, 정의롭다는 의미, 아름답다는 의미로 이렇게 양을 항상 넣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익이 없으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또 자기 소유물이 없다면 그것 또한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하지만 이익도 좋은 것이고 또 소유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정의로운 것은 나누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그때는 다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무엇을 나눈다는 것을 가장 선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정의롭게 여겼다는 것이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화두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나눔의 의미, 나눔의 아름다움, 또 나눔의 선함,
또 나눔의 정의로움 이런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럽지만 컴펜션을 통해서 애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내가 5살, 6살 때부터 제가 후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12살 정도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자립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약 한 20세까지 이 아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학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저는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부끄럽게도 지금 한 사람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사람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소유에 집착하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조금 더 나눔의 가치를 알고 나눔의 정의를 알고 나눔의 선함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전호근 교수님의 사람의 씨앗 중에 좋은 것에 관하여 라는 챕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선에서 1시간 정도 대기하고 지금 화성 가는 우산 SK에서 화성 가는 27개 지금 상차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 상차하고 바로 화성으로 출발하겠습니다.